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로 들어오는 햇빛은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빛은 눈에 잘 띄지 않던 먼지까지도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서은주는 소파 끝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지만 화면 속 이야기에는 거의 집중하지 못한 채 벽에 걸린 시계를 더 자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 움직임은 불안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활 리듬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이 시간이 늘 그렇듯 무사히 흘러갈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 믿음이야말로 자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가 식탁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박지윤의 피아노 학원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악보 파일과 연필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의 지퍼를 손끝으로 다시 한번 눌러보며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미 아침에 한번 확인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의 하루가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확인이 곧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 달력에는 여러 색의 펜 자국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출장 일정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회식이 있는 날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지윤의 피아노 레슨 날짜와 콩쿠르 일정, 학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달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달 지출과 다음 달 지출, 조금 아껴야 할 부분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런 계산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성숙함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요즘 들어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서도 잠깐 얼굴만 비친 뒤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윤의 하루 이야기를 먼저 묻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아이가 말을 꺼내도 고개만 끄덕이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은주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40대 중반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겪는 피로일 거라고 괜히 의심을 키우는 건 부부 사이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윤의 피아노 학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동네에서는 신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차분하게 대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공간에서는 실력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윤 역시 그 선생님을 좋아했고 집에 와서도 종종 수업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은주는 그 웃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은주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은주는 별다른 생각 없이 확인 표시를 눌렀습니다. 아이가 조금 늦게 나오면 잠시 기다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수는 생활 속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은주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소파와 테이블, 조용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지켜온 공간이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은주는 그 생각이 주는 안도감에 잠깐 기대었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주는 문득 성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핸드폰 알림, 화면을 가린 채 메시지를 확인하던 모습, 샤워를 하면서 문을 잠그던 습관까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장면들을 하나로 엮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학원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늘 듣던 연습곡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연주가 아니라 성인이 연습하는 듯한 안정된 선율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선생님이 연습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은주는 손잡이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와 발자국 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내린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고 그만큼 이곳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주는 더더욱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학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선율 사이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했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은주는 이 문을 열면 늘 보던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지훈, 그 옆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선생님, 그리고 수업이 끝났다는 말. 그 평범한 장면이 오늘도 반복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가 평온하다고 믿어왔던 오후는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미는 순간 은주는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그 뒤를 이어 공기가 한 박자 늦게 굳어지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늘 문을 열면 이어지던 익숙한 풍경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잠깐의 정적이 학원 안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그 짧은 정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몸이 먼저 멈춰 서버렸습니다. 문 안쪽의 조명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학원 안은 늦은 저녁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창가 쪽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곳은 늘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였고 그래서 본능처럼 찾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의자에는 어른의 체형에 맞게 조정된 높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 손잡이를 쥐고 있었고 손끝에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책상 의자가 살짝 밀리는 소리, 옷감이 스치는 소리 같은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이 은주의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소리였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피아노 옆에서 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은주는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업 중에 보던 차분한 표정 대신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머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약간 높아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나온 말이었고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며 가슴 안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은주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학원 안을 한 발짝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안쪽 연습실 문이 살짝 열린 채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닫혀있던 문이었고 아이들 수업 시간에는 열려있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요? 은주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긴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며 질문이 너무 평범하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지 흔드는지 애매한 동작을 보이며 시선을 은주 쪽에서 피아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은주에게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쉬고 있어요. 그 대답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우는 수업이 끝나면 늘 먼저 나와 있었고 쉬고 있다는 말은 이 시간대의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에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연습실 안쪽에서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고 낮은 소리였지만 은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소리도 학부모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익숙했고 너무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연습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그 틈 사이로 남자의 어깨와 팔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 그리고 은주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체형. 은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안에서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시선과 성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훈의 얼굴에는 놀람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당황이 겹쳐졌습니다. 그 표정은 은주가 결혼 생활 내내 수없이 봐왔던 표정이었습니다.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책임을 피하려 할 때 보이던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멈춘 뒤에 정적만 크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공간이 아이의 학원이라는 사실이 은주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무의식적인 것이었지만 은주는 그 물러섬이 이미 상황을 인정하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성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그 미완의 말이 오히려 더 분명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아이를 마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부터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은 분노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끝내기 위한 선언처럼 나왔습니다. 은주는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습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문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연 것은 학원 문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었던 진실의 문이었다는 사실을요. 은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학원 복도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도 힘은 오히려 더 들어가 있었죠. 지훈은 엄마 손에 끌리듯 따라오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어른의 얼굴에서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 걸음이 너무 빠르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지금 웃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우는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은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누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지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더욱 그럴 수 없었죠. 상가 건물 1층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는 실내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고 그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단어들을 억지로 눌러 담으셨습니다. 설명, 변명, 거짓말, 그리고 그보다 더 더러운 무엇.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은주는 아이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프지요?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고 쉬자. 지우는 그 말이 평소 엄마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투에서 단단하게 닫힌 문을 느꼈고 그 문을 억지로 열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라면 아이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곡을 배웠는지, 손가락이 어디서 꼬였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칭찬했는지, 오늘 학원 앞 편의점에 새로 들어온 젤리가 맛있어 보였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입을 열려다가 멈추는 일이 반복됐고, 은주는 그 침묵을 일부러 채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는 젊은 엄마들,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확인하는 사람들. 모두가 평소처럼 보였는데 은주의 눈에는 그 평소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는데 자신만 혼자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 감각은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집에 들어오자 은주는 가장 먼저 거실 조명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밝아지는 순간 현실이 더 또렷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대신 주방 불만 켜고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은주는 애써 손끝에 힘을 주셨습니다. 지우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불안해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등지고 있었지만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주는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는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불을 켜고 끄는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음속 폭풍을 가라앉히려는 중이었죠. 지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아이가 불안하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도 늦어요? 은주는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학원 연습실 문틈 사이로 보였던 성훈의 어깨가 떠올랐고 그 어깨 위로 얹혀있던 공기까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국자 손잡이를 꽉 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빠는 일이 많아서 늦을 거예요.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그 말로는 덮을 수 없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의미가요. 은주는 아이에게 그 의미를 주지 않기 위해 문장을 가능한 짧게 끝내셨습니다. 저녁은 싱겁게 넘어갔습니다. 지우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멈추었고 은주는 아이가 더 먹으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했지요. 조금만 먹고 씻고 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는 알겠어요 라기보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감정을 감당하려 할 때 생기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은주는 그걸 보고 속이 쓰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불행을 이유로 더 일찍 철이 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지훈을 씻기고 방에 들여보낸 뒤 은주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침대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누운 겁니다. 은주는 그제야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밝은 조명이 켜지자 집안에 정돈된 풍경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돈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정돈되어 있는데 은주의 마음은 산산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알림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성훈에게서 늦는다 밥 먹었냐 같은 짧은 메시지가 오곤 했습니다. 그 메시지조차 없는 게 오늘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변명일까요? 화일까요? 아니면 그 연습실의 정적 같은 침묵일까요? 은주는 아직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는 순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선택을 미루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성훈과의 대화 목록을 열어 최근 메시지를 훑었습니다.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회의 길어짐 주차 자리 없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감 같은 문장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거짓말 냄새가 났습니다. 거짓말은 대체로 특별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섞여 들어가 사람을 더 오래 속입니다. 은주는 갑자기 학원 단체 채팅방 공지가 떠올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보였습니다. 왜 그 공지는 하필 오늘, 하필 그 시간에 올라왔을까요? 은주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자신의 손가락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가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늦게 오도록 유도하는 문장, 그 사이에 확보되는 시간, 그리고 문 하나만 열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은주의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곧장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올라오면 사람은 어느 쪽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굳어버리죠.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B-B- 하는 익숙한 전자음 뒤로 문이 열렸고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지 않은 시간 같았지만 은주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코트를 벗으며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은주가 이 시간에 거실에 앉아 있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훈이 억지로 평온한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안 자고 있었네. 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지우는 잤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훈은 그 짧은 말에서 뭔가를 감지한 듯 신발을 정리하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은주는 그 멈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성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학원에 갔다는 것, 문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보았다는 것까지요. 성훈은 물을 마시려는 듯 주방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은주는 계속 앉아 있었고 시선은 성훈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손, 그의 목, 그의 옷깃 같은 주변으로만 흘렀습니다. 은주는 성훈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터져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원에 갔었어? 은주는 그 질문을 듣고 입꼬리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가 먼저 봤냐고 묻지 않고 갔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사건을 우연한 상황처럼 만들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지요. 성훈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라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마침내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성훈의 얼굴에서 익숙한 냄새를 찾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냄새, 집의 냄새, 가족의 냄새. 그런데 은주의 코끝에 먼저 닿은 것은 낯선 향이었습니다. 세탁세제나 샴푸 같은 생활 냄새가 아니라 지나치게 매끈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은 성훈의 코트에 얇게 묻어 있었고 은주는 그 향을 맡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은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성훈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회사였어. 회의가 길어져서.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믿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말하네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은주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한 채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학원, 거기가 회사였나 봐요.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끝에 달라붙은 차가운 사실이 성훈의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훈이 급히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오해가. 은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은주는 차분하게 손바닥을 들어 성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죠. 성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의 단호함이 평소의 참음과 다르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은주는 지금까지 성훈의 피로를 이해하려 했고 가정의 균형을 위해 모르는 척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닫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훈은 뒤따라오려다 멈췄습니다. 은주는 서랍에서 지훈의 학원비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1장, 2장, 3장. 매달 꼬박꼬박 냈던 돈의 기록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은주는 그 종이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증거를 들이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실히 일상을 지켜왔는지 보여주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생활이었어요. 지훈의 연습, 지훈의 손가락, 지훈의 꿈. 그걸 지키려고
내가 뭘 참고 뭘 아끼며 살았는지 알죠.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공간을, 우리 아이가 앉아있는 그 공간을 당신 마음대로 더럽혔어요. 은주는 더럽혔다라는 단어를 내뱉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절하려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표현은 생각보다 거칠고 솔직했습니다. 성훈은 그 단어에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성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은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으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게 뭔지 몰라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끝났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은주는 그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아이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그 문 뒤에 지훈이 누워 있습니다. 은주는 그 문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있는 한 은주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몰랐지? 은주는 성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몰라도 느껴요. 당신은 그걸 몰랐나 봐요. 성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걱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성훈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짐을 싸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아이의 집이었고 은주는 아이의 일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꺼내 거실 소파에 펼쳤습니다. 성우는 안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수록 더 추해질 것 같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은주의 눈빛이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연습실 문틈, 그 사이로 마주친 시선, 선생님의 흔들린 표정, 그리고 성훈의 코트에 묻은 낯선 향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그 향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변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 향은 단순히 누군가의 향수가 아니라 은주의 삶에 묻은 배신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날 것 같았고 끝나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아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훈입니다. 다음은 사실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집에서 어떤 규칙을 세울지입니다. 사랑이 깨진 자리에는 규칙이 들어오고 규칙이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 밤 은주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불륜은 마음이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족의 안전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학원 문 하나가 열렸고 그 문은 은주의 인생 전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다는 건 알았지만 은주는 밤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은 여전히 어제의 그림자를 끌고 왔고 소파에서 일어난 몸은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컵에 물을 따르며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림은 없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장면들이 밤새 이어졌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습실의 공기, 반쯤 내려온 블라인드, 멈춘 피아노 소리, 그리고 성운의 코트에서 풍기던 낯선 향. 은주는 그 향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그 향은 달콤했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집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잠에서 깬 겁니다. 은주는 컵을 내려놓고 아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비비며 나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갈 준비하자. 그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은주는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끄덕인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표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밥을 먹었고 은주는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성우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기척은 느껴졌지만 은주는 굳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를 마주하는 건 자신을 다시 밤으로 끌어당기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성운이 보내려다 지웠을 문장들이 화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지만 기록은 깔끔했습니다. 은주는 그 깔끔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익숙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성운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렇게 밝은 낮에 마주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성운은 면도를 한 얼굴이었고 옷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정돈된 모습이 은주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운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설명을 못했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거슬렀습니다. 설명은 늘 사실을 늦추는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명 말고 시간부터 말해요. 성우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시간? 당신이 거기에 있었던 시간. 성운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 흔들림이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성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길지는 않았어.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길지 않다는 말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짧으면 괜찮은 건가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서랍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코트에서 꺼낸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 시간, 2잔의 음료. 은주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근처 카페, 우연이에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은주에게는 가장 분명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의 햇빛은 너무 밝았고 그 밝음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은주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아이들 다 나간 시간. 블라인드 내리고 연습실. 말은 짧았지만 장면은 또렷했습니다. 은주는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자신이 더 상처 입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운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린 선을 넘진 않았어. 그 말은 은주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이미 경계를 계산해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은 누가 정해요?
성우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은주는 그 침묵 속에서 다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늦은 귀가, 잦은 샤워, 향이 남은 코트, 그리고 아이 학원 공지. 모든 조각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연결이 너무 매끄러워서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발이 아니라 관리된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성훈에게 다가가 코트 옷깃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행동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옷깃에 남은 향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집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 공간에서 시작된 건 어떤 말로도 가볍지 않아요.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숙임은 후회라기보다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그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지금 필요한 건 규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합시다.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연락 끊어요. 공간 분리해요. 아이 앞에서는 연기하지 말아요. 성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주는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이에요. 지금은 아이. 그날 은주는 일정표를 다시 적었습니다. 학교, 학원, 병원, 상담. 사랑의 단어는 지웠고 안전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감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미루는 게 도망은 아니라는 걸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향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고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 냄새를 이름 붙였습니다. 숨겨졌던 시간의 냄새. 그리고 그 냄새를 더 이상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이후로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아침, 낮, 밤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으로 나누는 시기였죠. 그 기준은 대부분 집 밖에서 시작됐고 이상하게도 늘 피아노 학원 근처에서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길을 일부러 피하려 했지만 아이의 일상이 그곳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하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장소가 있다는 걸 은주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훈의 레슨 날 은주는 학원 앞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선은 자꾸 유리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학원 안의 불이 절반쯤 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어쩐지 너무 익숙해 보였고 익숙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은주는 손잡이를 잡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은 아이의 공간이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피아노 선생 민정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과하지 않은 화장, 그리고 늘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이는 인사. 은주는 그 모습에서 특별함을 찾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눈은 작은 차이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묶지 않았다는 점, 향이 조금 더 진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잠깐 머뭇거렸다는 점. 그 짧은 망설임이 은주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뒤따라 나왔고 은주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레슨 이야기를 했지만 은주는 반쯤만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들이 겹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훈이 말했던 선이라는 단어, 블라인드가 내려진 연습실, 그리고 시간표에 비어있던 틈,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은주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성운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는 순간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옷에서 남아있는 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지워야 할 건 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운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은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시선이 자주 은주를 향했습니다. 은주는 그 시선을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고 그 질문들은 지금의 질서를 깨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주는 아이방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무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고 화면의 빛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학원 갔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짧은 대답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더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은 서로가 이미 같은 그림을 떠올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처음으로 민정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 되었고 구체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보다 구체화라는 과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학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진도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민정과 마주 앉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어보고 싶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감이 틀렸는지 아니면 감이 맞는지.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은주는 민정의 손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고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 놓였을 때를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생각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아이의 연습 태도와 실력을 설명했습니다. 말은 차분했고 전문적이었으며 틈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민정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성운에게도 이렇게 들렸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민정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은 너무 일반적이었지만 은주는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자신이 이미 경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시작한 행동이 어느새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기엔 이미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성운의 등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듯 보였지만 그의 호흡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불규칙함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밤. 그러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불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계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자신은 그 과정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이 집 안에서 아이의 일상 옆에서 아주 조용히. 은주는 자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지나쳤을 소리, 의미 없이 흘려보냈을 행동들이 이제는 전부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성운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이는 각도, 알림이 울리지 않게 뒤집어두는 습관, 욕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길어진 저녁들.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설명이 가능했지만 모두를 이어붙이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훈의 레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은주는 우산을 들고 학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번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비에 섞여 흐려졌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학원 안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지훈이 나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연습실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주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거리와 각도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폭발할 것이고 아이의 이름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은주는 그 장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보호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비를 피해 처마 아래로 잠깐 서 있다가 우산을 펼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뒤로 성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부재가 더 확실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은주를 보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고 그 짧은 순간 은주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소의 단정함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숨과 살짝 흐트러진 머리. 그 모습이 은주의 기억 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지우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아이는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이야기했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는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생각이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운에게 전화가 왔지만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울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성운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성운이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방 안에는 희미한 비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주는 그 냄새가 학원 앞의 공기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학원 앞에 있었어요. 성운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다 가고 불 꺼지기 전까지. 그제야 성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고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성운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건 다 본 거야? 은주는 그 질문이 변명보다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인 거죠.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의미 없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빛이 신문실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일은 아니야, 은주.
그 이름이 나오자 은주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 관계를 설명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아이 공간에서 시작됐다는 게 문제죠. 성우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일정, 관계, 표정, 그리고 침묵까지.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은 대화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포였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간 은주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비 오는 날의 소음이 창밖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들키지 않던 움직임들은 결국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시야에 들어온 순간 선택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은주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같은 가구, 같은 조명, 같은 소리였지만 모든 것이 한 겹 더 두꺼운 막을 더 씌운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침묵은 어떤 고성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이 무게가 오래 갈수록 가족을 더 깊이 짓누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고 지훈에게는 숙제를 챙겼는지 날씨가 춥지 않은지 묻는 말까지 세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를 향한 관심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그 진심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학교로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커피를 내리며 성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등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는지, 그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좋지는 않아. 은주는 그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다는 표현은 너무 많은 것을 덮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까지 선을 넘게 놔뒀어요? 성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변명보다 솔직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 침묵 속에서 그가 이미 자신 안에서 여러 번 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성훈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였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로 시작하지 않는 관계는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외롭다는 말, 이해받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이 쌓여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외로움, 집에선 말한 적 있었나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대답이 이미 끝이라는 걸 은주는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두지 않았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원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시간, 불이 꺼진 연습실. 은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고 피곤해 보였고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학원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섰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에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정리해 두었던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가족 기록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이 삶을 지켜왔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미뤄왔고 관계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 노력의 무게가 지금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성우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그는 은주의 움직임을 살피듯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잃을 것을, 은주는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주는 아이방 문을 열어 잠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른 숨, 이불 위로 살짝 올라온 손. 은주는 그 손을 살며시 덮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중심은 아이여야 한다고. 은주는 불을 끄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지만 그 거리는 예전과 달리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시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밤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아직 이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혹은 어떻게 다시 정의할지 어느 쪽이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잠은 깊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법한 질문들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감정은 눌러 담긴 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기로 한 결정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 대신 은주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아이에게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그리고 성훈과의 대화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 아침 식탁에 앉은 성훈은 전날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주의 얼굴을 살피듯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고 은주는 그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선으로 주고받을 말들은 다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학교 이야기를 했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 평범한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주는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은주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성훈을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화가 아니라 정리하는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해야 해요. 은주의 말은 짧았고 그 안에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 일상에서 완전히 빠지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성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람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선택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대신 무거웠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집에서의 한 시기를 끝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짐을 챙겼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 몇 개. 은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자신을 낯설게 느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잠시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이의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일상은 의외로 조용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랑 둘이 지내자. 아이의 눈이 커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은주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었지만 끝이 보이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의 결정을 더 낫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침표였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는 넓었지만 숨쉬기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건 결혼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자신의 존엄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큰 소리도 극적인 장면도 없이. 그러나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선택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결말이라는 것을.